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애경케미칼의 본 모습은 화학주죠. 하지만 2차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2차전지주에도 엮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들 아다시피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여파가 애경케미칼한테도 이제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애경케미칼의 이제 본 모습은 화학주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최근 화학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화학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애경케미칼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결국에 애경케미칼이 하고자 하는 건 미래의 먹거리로 하나는 TPC가 있고 하나는 하드카본이 있죠. 이런 TPC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TPC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아라미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를 만들 때 TPC가 이 가격의 75%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라미드 때문에 왜 TPC가 중요해졌을까? 그럼 아라미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만 말하면 중량은 강철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도가 5배 이상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항공우주, 뭐 전기차, 수소 캐리어, 뭐 이제 어떤 통신 분야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통신 산업 분야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기차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통신 분야에 쓸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현재 이제 5G에 대한 설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걸 넘어서 현재 뭐 6G 이렇게 가야 될 만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광 케이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썼던 구리보다는 전동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하게 되면은 외부 특성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광 케이블의 내구성의 문제를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안에 아라미드를 적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통신에 대한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아라미드에 대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라미드 사업에 국내로서 뛰어든 기업은 뭐 효성첨단 소재, 코로 인더스트리, 태강 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문제점이라고 보게 되면은 아라미드를 만들지만은 이 아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TPC는 자체 생산이 안 되고 외국에 의존한다라는 게 문제점이겠죠. 하지만 애경케미칼이 이런 TPC를 국산화를 통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내 기업들이 애경케미칼의 TPC를 구입하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TPC로 수혜를 입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애경케미칼이 이거를 증설을 통해서 양산을 하지 않았다. 이 양산에 대한 목표는 26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내년 정도는 돼야 조금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드카본이죠. 하드카본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쓰잖아요. 그럼 최근에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가격에 대한 저렴성이다. 이런 나트륨 배터리와 이런 LFP 배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장점이라고 보면은 LFP에 사용되는 건 리튬이죠. 나트륨 배터리는 나트륨을 사용하고 이 둘의 매장량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매장량이 이제 리튬보다 나트륨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이제 80분의 1 수준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LFP 배터리에는 이제 구리가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나트륨 배터리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단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더 저렴하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만들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효율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두 개의 기업으로 말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노스볼트, 하나는 JAC. 이제 JAC는 이제 나트륨 이온 전기 배터리 전기차를 이제 인도를 했죠. 일단 노스볼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노스볼트가 밝힌 이 자체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이제 킬로그램당 이제 160 와트시다.
AAC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당 130W시다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 밀도를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대명사인 LFP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LFP가 180에서 200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연히 조금 떨어진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은 적지만 저온에서는 조금 더 강점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는 영하 20도 이상으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효율이 6에서 70%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지만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90%가 정도 나오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효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드카본이 쓰이게 되려면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한 효율부터,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수명 이런 것들도 다 개선시키고 나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수혜를 못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애경 케미칼한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라고 보면은 바로 이제 가소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소제 사업 부분이 현재 이제 작년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 비율이 47.4%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경 케미칼은 이런 친환경 가소제를 글로벌 양산 판매 본격화한다라는 목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애경 케미칼은 이제 가부제 부분에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VP챔이죠. VP챔을 인수를 통해서 가소제 생산 능력이 연 55만 톤에서 이제 66만 톤으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VP챔을 인수했을 때 이점이 단지 가소제 양만 증가한 게 아니라 해외 생산 거점을 뒀다라는 거죠. 즉 이제 베트남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보니까는 이런 글로벌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베트남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곳들은 뭐 베트남 자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런 중국 시장보다는 이제 현재 이제 중국과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 또 이제 다른 하나로 보게 되면은 건설 시장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인도가 건설 시장이 조금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소제 사업 부분을 이제 인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다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결국 이 가소제는 PVC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고 쓰죠. 그리고 PVC가 이제 건설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 시장이 건설 시장이 조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이런 가소제 같은 경우는 이제 PVC를 조금 유연하고 탄성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 PVC는 건설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건설업이 현재 어디가 조금 괜찮냐라고 하면 인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에만 건설에 대한 경기 성장률이 9.6%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도 연평균 이제 5.6%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있죠. 그만큼 현재 인도 건설 시장이 조금 핫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도의 건설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은 애경 케미칼이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말했으니까 뭐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주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뭐 크게 반등이 조금 나와줬지만 다시 하락을 하고 지금 13,000원 부근 13,000원 부근은 조금 지켜주면 좋지 않았을까 했지만 현재 이런 12,800원 부근들에 위치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 그래서 지금은 막 뚜렷하게 뭐 차트적으로는 설명드릴 게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말하자면 그래도 지금 부근은 조금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 한 13,000원 부근? 13,000원에서 12,500원 정도 부근을 그래도 조금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적으로는 뾰족한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다 보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